네, 미 대선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선 확보된 선거 인단수로만 따지면은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앞섭니다. 그런데 경합 지역 6곳 중에서 5곳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우위를 점치면서 통신 장비주 혹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또 사전투표 결과까지 봐야 되니까 저희는 장기간 싸움을 펼쳐야겠습니다. 증시에서의 흐름 예의주시하시고요.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개표율, 투표율 보랴, 또 시장 보랴 바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후보 당선 결과가 나오려면 멀었겠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우편 투표 결과가 확정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의외로 미국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이 돋보이죠. 그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D-30, D-20 해서 열흘 간격을 했는데 그때 가장 바이든이 유리하게 나왔던 D-20 당시에 그 여론조사 표가 보면은 이렇게 279명 바이든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D-20 그 당시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바로 선거 직전에는 이코노미스트지까지 아예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96%, 트럼프 4% 이렇게까지 매겼고요. 그나마 이제 정치 배팅 사이트 프랙티스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덜하게 바이든 이쪽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 할 것 없이 주류 언론들은 전부 바이든 쪽으로 붙었죠. 이렇게까지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예상이었고 뉴욕 타임스는 선거인단 351명 바이든 확보 가능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나마 2016년에 가장 정확했던 라스무슨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우세를 갖다가 점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까지 확정치로는 209 바이든, 트럼프 118 이렇게 나오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매체 CNN에서 예측치가 트럼프 274, 바이든 264 이런 식으로 CNN에서 이렇게까지 예측치가 나올 정도면은 이번에도 사실상 주류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내세워서 이렇게 선거 전에 바람몰이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죠. 특히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또 점잖아야 될 때는 점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저녁에 대충 트럼프 대통령 승리 선언하고 나중에 또 우편 투표로 뒤집어진다면은 선거 불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은 합니다만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죠. 인터뷰 중에 그거 갖고 장난칠 거 없다. 결과 보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주가 이렇게 조금 밀린다든지 그리고 달러가 갑자기 이렇게 뛴다든지 하는 점은 선거 직전까지의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개표 상황에 시장이 조금 급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만 해도 외신의 분위기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쏠렸는데 갑자기 현재 오후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또 외신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게 사전투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무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1억 명이 넘었다고요. 이번 투표 이번 미국 선거만큼 이렇게 논란이 되고 뭐랄까요. 참 어지러운 선거죠. 오죽하면 사전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유권자들 중에 나 다시 할 수 없을까요?
재범복 의사인데. 뒤늦게 터진 어떤 뭐 바이든과의 그 부패 논란 이런 것들에 또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12시 20분경의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의외로 지금 한번 제 노트북에 띄어져 있는 화면 한번 네. 띄워주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이때만 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참 놀라운 거는 옛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남부 지역이 오히려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요즘 현대 정치 구도도 재미있고 뉴욕 타임즈 한번 보시죠. 오히려 지금 여기 하원 쪽에서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지금 개표되고 있습니다. 뭐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 거고 상원을 갖다가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번에 관건이었는데 네. 선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뭐 지금 펜실베니아가 이제 굉장히 뭐 한 2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죠. 크죠. 이게 이제 선거일 다음 사흘 3일 정도까지 우편 투표를 인정한다. 이거 갖고 좀 말도 많은데 글쎄요. 지금 이런 식의 보도를 우리가 접합니다. 저기 세 장은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에 모든 가게의 창문과 입구를 갖다가 나무로 막은 모습. 우하단 쪽에는 비버리 힐스의 그 로데오 거리까지 저렇게 폭동에 대비해서 저런 상황인데 이게 2020년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현실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최신호 뉴스위크지에서 뭐 시진핑의 비밀 계획,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이게 메인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만 여 위에 이 표현도 재밌죠. 이 기사도 존 로버츠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인가. 이 얘기는 참 재밌는 기사입니다.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보수로 분류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요한 무슨 다카 같은 그런 법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결정적으로 했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에 그렇게 서둘러서 에미 코니 베럿 이 대법관을 갖다 임명해서 현재 이제 5대3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혹시나 트럼프 반대쪽에 결판을 낸다면은 위험할 수 있던 상황에서 6대3 구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법원 소송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상황인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폭동이나 네.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어지러워질 수 있죠. 비극이에요. 그리고 네.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집계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시장의 혼란은 커질 테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또 반발하는 폭동이 이뤄질 시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또 혼란, 변수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늘어났습니다. 110석 정도였는데요. 선거인단 18명을 갖고 있는 오하이오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하면서 현재 외신마다 조금 다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136표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변화가 없는데 어제 오늘 미국의 시장을 보면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현재 네. 미선물 시장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네. 미국 증시 또 해외 증시는 지금 대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뭐 지수 선물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네.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좀 눌렸던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낸다는 얘기죠. 이건 아마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승리를 갖다가 이제 시장이 반영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달러 차트 한번 살짝 띄워주신다면은 오늘 장중에 달러원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1,147원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한 급등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달러 위안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위안 환율도 우리 서울에서만 그랬다면 혹시 주문 실수인가 싶겠는데 달러 위안 환율도 뉴욕 장 마감 이후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위안 강세를 보였던 그 흐름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얘기는 이른바 바이든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부르던 그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의 가장 핵심은 결국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도 금리도 오르고 그 와중에 달러는 약해지고 하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만 이제 달러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불복 리스크나 뭐 대규모 폭통 이런 것만 없다면은 네. 시장은 시장대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재선 이후에 부양책 통 크게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증시가 그렇게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외환시장 쪽에서는 조금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고 그리고 증시 내에 섹터가 그동안에 바이든 승리 쪽에 조금 기울어져서 만들어지던 포지션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에 좀 업종별 로테이션은 예상됩니다. 네. 수장님 그리고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투표가 이번에 큰 변수가 되잖아요. 네네. 지난 2000년 미국 선거 당시에도 대통령 확정까지 3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엘고하고 붙었을 때 네, 그 기간 동안 증시가 많이 출렁였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항상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반복이 된다면 그 출렁이는 시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버텨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네. 뭐 이런저런 매체에서 방송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 이른바 강세론자들은 그 강세 전망을 갖다가 조음처럼 꺾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네. 왜? 지금만큼 돈 많이 풀려 있고 지금같이 저금리로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도대체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봐라.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울래? 전부 주식만 할래? 하는 차원에서 네. 인버스, 꽃버스로 벌써 반년째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선거 이후에 증시가 조금 더 랠리를 펼친다고 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하방 배팅을 포기하고 손절로 뭐 대응할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망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네. 간다는 사람은 맨날 간대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간답니다. 네. 또 약간 신중론자들은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하고 늘 불안한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만 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든 기존의 그 비율을 좀처럼 꺾지 않고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로서는 이걸로 하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 이 코스닥에서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패턴이 너무 선명합니다. 헤드앤숄더가요. 그리고 사실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 헤드앤숄더의 네크라인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후 상당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선을 갖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미 대선 결과를 본 이후에도 저 선을 쉽게 올라서 버린다면은 그래서 넉넉하게 850선도 회복한다면은 장 괜찮은 거고요. 이러다가 내일 이후로 또 이렇게 밀리는 흐름으로 간다면은 기술적으로만 판단하자면은 네. 적어도 한 720포인트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뭐 그런 식의 흐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게요. 사실 네. 대선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상원과 하원의 맞아요. 목소리가 일치하느냐 이 정도 봐야 되는데 현재는 하원의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고 네. 또 공화당 또 상원 선거도 오후에 네. 할 텐데 네. 여기서 공화당이 또 승기를 잡으면은 공화당 민주당의 대립으로 인해서 5차 경기 부양책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른바 이제 상원 하원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네. 뭐 백악관 주인하고 이 상원 쪽에서가 또 달라지고 이런다면은 뭐 얘기가 이제 그거죠. 뭔가 정책 갖다가 추진하려고도 자꾸 의회에서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또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급하게 화장실 가기 전하고 네. 화장실에서 일 본 다음 사람 마음 달라지듯이 선거 전하고 선거 이후는 또 달라집니다. 선거 이후에는 누가 이기든 간에 아마 저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요. 정신 멀쩡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미친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연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아무리 미국이고 아무리 찍어내면 통하는 달러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라 하지만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하는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도 이제는 조금 이른바 유럽식 표현으로 타겟티드 뭔가 맞춤형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기업들 중에도
돈 뭐 쌓아놓고 있는 데 많아요. 돈 잘 버는 데도 많고요. 부자들도 많고요. 거기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한 푼이 아쉬운 쪽에 그쪽 분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 부양 정책 좀 맞춤형, 타겟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네. 대선 이후를 갖다가 크게 걱정을 할 거는 지금 환경이 너무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코로나 걸렸을까?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너무 멀쩡하니까 사흘 만에 퇴원하고 유세도 아주 건강하게 하고 춤도 추고 다니고 이런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에 이렇게 이른바 금융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띄울 만한 유동성 측면에서의 그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장은 조금처럼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위로 가기에는 이미 또 오를 만큼 올랐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이렇게 위든 아래든 확 어떤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확실성보다는 조금 더 쇼킹한 다른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한 표 한 표 따지면서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를 저희가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결과가 나온 이후 시장은 또 어디에 적응을 하는지 그에 맞춰서 시나리오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소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